그녀의 나이 26. 3개월 전 그녀는 72살의 백만장자와 결혼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한강건설의 회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숨에 백만장자 건설회장 결혼이 차지했고 2위는 한강건설 회장, 나이 3위는 한강건설 회장 신부였습니다. SNS에서는 충격 결혼 나이 차이 커플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결혼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과거 SNS 게시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그녀의 대학 시절 사진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누리꾼들은 그녀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각종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강건설 김도원 회장, 50살 차이 신부와 극비 결혼, 재계 거장의 황혼 로맨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50년 역사 한강건설, 이번엔 세기의 결혼으로 시끌.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의 결혼을 다루며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랍니까? 요즘 이런 결혼이 트렌드라면서요. 할아버지 뻘 되는 분과 결혼이라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젊은 친구가 안쓰럽네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이 결혼을 재단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를. 지연 씨가 18살이었던 8년 전, 그녀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IMF의 여파로 부도를 맞으면서 수십억 원의 빚이 그녀의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어머니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바로 현재 그녀의 남편인 김도원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처음 만난 날, 회장은 지연 씨의 맑은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었던 지연 씨의 아버지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지 전해 들었던 것이었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연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하교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형편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도원 회장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연 씨의 성적표를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 씨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연 양,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거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즉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며 지연 씨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강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 허름한 판자촌에서 자란 이야기. 장학금을 받아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지금의 한강건설을 일구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연 씨의 가족이 진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도 주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지연 씨의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아버지는 한강건설의 협력업체를 맡아 사업을 재개하셨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김도원 회장은 지연 씨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지연 씨에게는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학업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강건설 본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주었고, 회사의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지연 씨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지연 씨가 좌절하고 있을 때 회장은 더 큰 꿈을 꾸라며 영국 유학을 제안하였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게 가져야 해요. 지연 양은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지연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졸업식 날 김도원 회장은 직접 영국까지 와서 지연 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에서 회장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18 소녀는 어느새 당당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회장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특별한 인연이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를. 지연 씨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8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늦가을, 회장은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시술이 될 거라고 하였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때 지연 씨는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대학교에서 연구원 자리까지 제안받은 상태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학자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세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셨다가 겨우 살아나셨어요. 회장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연 씨는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회장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8살 때 처음 만났던 날,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축하한다며 안아주던 모습, 영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등을 두드려주며 응원해주던 순간, 그리고 옥스퍼드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긴 비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지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당당하고 의젓하셨던 회장이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한 얼굴, 깊이 패인 눈가, 그리고 마르고 수척해진 모습은 도저히 그동안 봐왔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고령이시다 보니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게다가 수술 후 심정지까지 오셨던 터라 의식을 회복하시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병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의료진들과 상담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았고, 밤에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영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옥스퍼드에 도착했을 때 기숙사 열쇠를 받으러 갔다가 엉뚱한 곳에서 3시간을 헤맸던 거 아세요? 처음 영국에 가서 수업할 때 동양인이라고 다들 저보고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뭐예요?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게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만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장학금 받았을 때 하셨던 말씀,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직 박사학위도 받지 못했는데 회장님께서 꼭 지켜보셔야 하잖아요. 밤이면 병실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웠고, 지연 씨는 그 소리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회장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열흘 만에 회장님께서 깨어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뜨셨고 지연 씨를 바라보시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양, 그 한마디에 지연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 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회장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서웠고,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회장은 퇴원하고 나서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연 양 인생을 살아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 이대로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지연 양이 이렇게 저를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더 이상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장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죠. 그때부터 지연 씨는 매일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약은 제때 먹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이나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두려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지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베란다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때로는 회장님과 통화를 하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처럼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만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멍해 보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그럴 때마다 지연 씨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뵐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걸음이 불편해지신 회장의 팔을 부축할 때 그분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음식을 골라줄 때 그 자상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장이 복도에서 비틀거릴 뻔한 것을 지연 씨가 재빨리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친 눈빛에 지연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까지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책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회장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딸처럼 여겨주신 마음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한밤중에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을 배웠다. 내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들킨 건 아닐까? 가끔 회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면 심장이 멎는 것만 같다.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이 마음은 더 커져만 간다. 잠든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인하고 의젓하던 회장이 수술 후 약해진 모습을 보며 지연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영원히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봐 필요 이상으로 말수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감정은 더욱 강렬해져만 갔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것들이 지연 씨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어느 봄날 오후 지연 씨는 더 이상 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장의 자택 정원에서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 양,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요. 저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심이 아닌 한 여자로서요. 말을 마치자마자 정원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연 양, 제가 지연 양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연 양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이 회장님을 향한 이 진심이 잘못된 걸까요? 회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연 양을 특별하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럽군요. 더욱이 지연 양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회장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주말이면 회장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자녀분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큰딸은 지연 씨를 직접 찾아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발 이만 물러나 주세요. 하지만 지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라니요. 전 그저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제 진심까지 의심받고 싶지는 않아요.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강건설의 임원들은 지연 씨가 나타날 때마다 표정을 찌푸렸고,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수근거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연 씨는 꿋꿋이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역경이 클수록 그녀의 진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회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시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장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연 씨의 한결같은 진심이 회장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지연 씨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연 양이 이토록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줄은 몰랐네요. 저도 더는 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연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결혼 발표 후에도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장의 자녀들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고,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 나는 지연 양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에는 많은 하객이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진솔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식에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었습니다. 나이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지연 양에게 남은 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연 씨도 눈물을 머금은 채 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사랑과 신뢰를 평생 잊지 않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다해 회장님을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지연 씨와 함께 계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리고 지연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지연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결혼 후 그들은 도시를 피해 강원도 산자락의 조용한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새소리를 들었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지연 씨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에 회장이 직접 쓴 시를 지연 씨에게 읽어주신 날,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이 정원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날, 봄날의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회장은 한강건설의 경영은 자제들에게 완전히 맡기고 오로지 지연 씨와의 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국의 국립공원을 다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때로는 조용한 섬마을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연 씨는 회장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했고,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회장의 건강은 한결 좋아졌고, 주치의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회장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가 그대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연 씨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비록 재계의 거장이 돌아가신 것이었지만 지연 씨는 회장님의 마지막 길을 소박하고 의미 있게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향년 77세 한강건설을 일으킨 회장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회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지연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녀분들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언을 남겼죠. 자녀들은 이제 지연 씨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 재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도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연 씨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혼 제안도 많았지만 그녀는 모두 고사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회장님을 추억한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지연 씨를 하얀 천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있고 그 미소 속에는 회장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연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나이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답니다.